자, 2020년 6월 4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우 글로벌,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알서포트, 그 다음에 한국 콜마, 하림 총 5종목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뭐 정치 테마주에도 누구 관련주로 제가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공항 관련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뭐 가덕도가 새우글로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항상 같은 이슈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을 하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쵸? 기존에 큰 상승을 만들고, 요때도 그 뭐 신공항 테마, 저기 뭐 부산 쪽인가요? 부산 쪽인지 뭐 김해 쪽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거는 거기에 신공항 테마를 만든다고 해서 1차적으로 뜨고, 같은 테마를 한 번 더 해먹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먹는 그런 모습의 종목이에요. 그런 모습의 종목이고, 이렇게 보면 큰 상승이 있었던 2016년 이후에 4년 정도의 시간이 딱 지난 시점이에요. 그쵸?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그동안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크게 보면. 그죠? 크게 보면 그냥 이런 식에 대해서 박스를 치고 이 안에서 올라왔다, 내려앉았다. 요런 그림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되잖아요. 그쵸? 이 위로 올라서면 한 번 더 위에를 보는데,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서 그 자리를 넘어서면 고점까지, 못 넘어서면 다시 밑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죠? 크게 보면 그냥 박스권. 말 그대로 항상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이슈만 나오지, 그게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동을 했던 거고, 명분상으로는요. 명분상으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다른 명분, 이게 말 그대로 이슈가 큰 이슈지만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재탕을 계속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보약같이 복용을 할 때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먹다가 말고 먹다가 말고 먹다가 말고 먹다가 마니까 힘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명분일 수도 있어요. 명분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그 이슈가 사실로 드러나서 실천이 된다면 날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쵸? 굳이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차트가 그냥 날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 기존에 큰 시세를 내면서 이평이 정배열이 됐다가 시세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이평이 뭐가 돼? 역배열이 됐다. 역배열이 된 차트에서는 급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뭐 한다? 꾸준할 수는 없다. 꾸준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 제자리로. 그러면서 뭘 맞춘다? 이평선을 트위스트 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기 이평선이 밑에 바닥에 깔았죠. 그죠?
단기 이평선들이 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자리인 거.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 이번에는 돌파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 장기간의 박스가 하나의 매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사실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이런 큰 산은 못 만들더라도 요런 큰 산은 한번 만들 수 있는 개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나타난다. 대신 지금으로 보면 이 큰 박스가 요렇게 박스를 잡아야 될지, 요 자리에서 박스를 하나 잡아야 될지, 아니면 요 자리에서만 박스를 잡아야 될지가 관건인 거예요. 얘는 지금의 그림으로는. 만약에 이 밑에 파란색에 대한 박스권이라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 봤을 때 이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었을 때 이 위로 올라오는 그림만 나온 다음에 지지가 되면 이 박스는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하면 그 다음 박스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건데, 이 종목을 만지고 있는 메이저 세력이 여기를 박스권으로 확인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박스권으로 확인할 거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크게 박스권으로 보는 자리라면 이제야 한 번 때린 거예요. 한 번.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다시 여기 쳐맞고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장 못 간다. 큰 이슈가 현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그림으로는 차트를 대략적으로 그어 놓고요. 이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거기에 대략적으로 여기 잡고 여기가 중간값이 여기에요. 1850원. 얘는 1850원만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21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날수록 좋아요. 그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어디 2320원 정도를 한 번 더 때릴 거다. 때려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다.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때려서, 잠깐만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네요. 한 번 더 때려서 거래량 적은 물량으로 확인시켜 놓고 내려올 때 또 거기에 대한 중간값, 요 정도 선 되겠죠. 때려놓고 여기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올라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아니면 2,500원대. 2,500원대 한번 1차 넘기면 2,800원대. 거기서 3,00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2,500원대. 요런 그림 한번 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조건은 1,850원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이 2,100원, 최근에 때렸던 자리가 고점과 중간값 대비 중간값이다. 여기를 넘어서야 다시 한번 2,320원 혹은 2,200원을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2,2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2,320원까지도 볼 수 있고, 2,320원을 넘어서면 2,500원까지는 확인할 거다. 그 윗자리부터가 더 갈 거냐 말 거냐의 관건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이었는데, 주봉이나 월봉상에는 아직은 2,500원까지만 열려 있어요. 2,5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요 자리
요 자리가 2370원이네요. 2370원 윗꼬리까지 달고 나가면 어디 2500원. 아이고. 윗꼬리까지 달고 나가면 여기 2500원이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2750원 정도까지 또 가능한 자리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러려면 이슈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나쁘지 않다. 대신 1850원은 칼 손절을 해야 지켜야 될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분봉상에도 역배열이었던 거를 주가를 올리면서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트위스트 끄면서 다시 정배열의 모양을 좀 잡아놓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림만이라기 좀 보다는 다시 2,000원 위로만 주가를 올려놓으면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1850원 아래요? 1850원 아래는 1700원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1700원 1700원에서 지지를 해주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1600원에서 165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0원을 지키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고, 이 185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아니면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뭐한다?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박스다. 계속 그냥 또 한 몇 개월 또 연병지랄 해야 돼요. 차트 다 만들어 놓고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작전이 뭐했다? 실패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프리카 TV 볼게요. 아프리카 TV. 참 핫한 종목이죠. 이 종목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갈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이런 게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예전에 무슨 그 TV 보면 종목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프리카 TV를 종목 상담을 했어요. 그 아주머니 평단가가 6천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요때. 요 자리에서 산 거 같더라고. 6천 얼마 여기구나. 요 자리에 사서 그때가 6만 원대였어요. 요 정도 자리. 요 정도인가? 요 정도 자리인가 일 거예요. 아무튼 거의 10배죠. 10배가 상승을 했어요. 최소. 근데 지금 더 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 이걸 어떻게 버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평단가가 깡패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단이 낮아서 버티게 되더라.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건 팔게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샀다면 뭐 그냥 잔파도죠. 이 정도는. 여기서 여기 가정이 힘들 뿐이지, 요렇게 올라가서 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너무 욕심이 많으면 텔콘 꼴 나는 경우도 많죠. 원래 아주머니들이 딘님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들, 그리고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이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야. 뭐? 대박 아니면 쪽박.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을 챙길 수 있어요. 대신 대박을 못 누려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욕심까지 더 많아버리는 성격이라면, 소소한 수익을 올리면서 내가 분명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게 주식이 더 가면 결국에는 또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다가 물리면 번 거보다 더 날려먹어요. 번 거보다 더 날려먹어요.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절충이 되는 게 좋고, 성격이 급하고 주식을 내가 잘 완벽하게 모른다 할 때 차라리 중장기 투자, 좀 이름 있는, 혹은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거에 대한 눈만 깨어 있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하고 달라서 이 테마 열풍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실적주가 그렇게 큰 수익을 못 줘요. 시간이 지나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잡주랑. 말 그대로 웃김만 스쳐도 우리 시장은 2년이잖아요. 그냥 안철수 관련해서 동문이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마스크 관련해서 마스크는 안 파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예전에 뭐 사업을 하기로 했었다라는 개념하에 쳐 올라가고, 그냥 돈으로 다 싸질러 버리는 시장이라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수혜가 되는 것들. 이거는 정말 수혜가 되는데, 내가 이거 활용하다 보니까 야, 이 물건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옛날에 그 어떤 군인이신가 남자분은 그 SM 1,000원인가 뭐 몇백 원짜리였을 때 소녀시대 하나 보고 그냥 묻어놨다가 그게 10배 이상 갔잖아요. 3만원 4만원 가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싸이가 좋아서 DI를 사놨다가 뭐 대박 터진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안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그런 거를 찾으면 좋고요.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를 저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 저도 6만 원대까지밖에 거래하고 그 뒤로는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분명히 고점 부근이고, 기존에 이 8만 원까지도 8만 5천 원까지도 찍고, 지금 한번 조정을 1차적인 것까지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자리긴 하지만, 이 아프리카 TV라는 게 1인 미디어 아니에요. 1인 미디어에 또 코로나까지 터졌고, 그러면 지금이 언택트 사회라 그러잖아요. 뭐 콘택트 렌즈처럼 콘택트가 아닌 언택트, 눈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서 눈을 마주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개념 같은데, 언택트 사회면 당연히 미디어 쪽으로 흥행이 더 될 거고, 그리고 요새는 유튜버 뭐 400만 구독자, 그리고 유튜버 뭐 아프리카 TV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대기업 다니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보다 처음은 어렵고, 뭐 이 머리를 쓰는 거는 많고, 컴퓨터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질진 몰라도 돈은 확실히 많이 번단 말이에요. 못 버는 애들은 정말 못 벌지만 연예인급으로 따지는 거죠. 뭐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한순간에 빵 터져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뭐 어머님한테 집 한 채 사주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잘 버는 게 1인 미디어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온 타이밍 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새는 초등학생들한테 나중에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판사 검사보다 그냥 유튜버, 저는 뭐 복염이 될래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숙제로 1인 미디어 유튜브, 그러니까 1인 미디어 방송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와라라는 뭐 숙제도 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TV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대표 서수길 씨가 사고 치지 않는 한, 그리고 방송상에 무리가 나오는 BJ들이 꾸준히 나타나지 않는 한, 나타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제지만 잘 한다면 하락은 이때 그게 일시적인 조정일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인 거고, 월봉으로 보면요. 자, 월봉으로 보면 파동이 1차 1파동 나왔죠. 그리고 2파동, 고점과 저점 대비 한 70% 60% 빠졌네요. 그쵸?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다 나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요게 1파동, 2파동, 지금이 3파동인 것 같아요. 3파동 끝나고
지금이 4파동에 A파, B파, 이제 C파가 한번 남았고, 그리고 좀 횡보해주다가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림상 그래요. 그림상 그래요. 예전에 국일제지도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맞춘 적이 있는데 그걸 다 먹진 못했지만 요렇게 많이 갈진 몰라서 다 먹진 못했지만 물린 사람들한테 절대 손절하지 마라. 내가 봤을 땐 하나의 파동에 아직 마지막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했던 자리가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거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이제 3파동 가고 지금이 4파의 조정이다. 그러면 이제 5파동이 한번 남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든 여기서 물려 있었던 수소차로 그러면서 여기 한 900원 뭐 800원인가 갔을 때 팔지 마라. 못해도 1000원 이상은 올라온다. 적어도 그랬던 종목이 날라갔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5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5파동이 나왔는데 요렇게 엄청난 시세를 냈으니까 여기서 또 안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하나의 잔파동이었고 여기가 1파가 되는 거예요. 얘는 1파. 이제 2파에 대한 조정 중이고 다시 한번 3파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큰 시세가 나왔으니까 5파동의 마무리로 끝내고 횡보하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버틴다면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1파, 2파 나오고 또 한 번에 3파가 나오고 죽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에 5파까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렇게 그림 봤을 때 모양새가 뭐랑 비슷해요? 아프리카 TV랑 지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요런 그림이랑 비슷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이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누르고 누르는 자리. 아프리카 TV도 올라왔다가 누르고 올라가고 이제 누르는 자리가 남았겠죠. 그죠? 그런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급하게 가는 추세는 당연히 깨졌지만 어찌됐든 여기 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 그죠? 한 차례 세게 눌렀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그 다음 봉 올라오면서 이 몸통 부분 위에서 지지가 되고 지금의 자리는 이 위에서 지지가 된다라는 거. 그죠? 대신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아직 못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횡보하든 조정을 받고 요 자리가 또 깨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한 차례 또 튀어 오른다. 그때는 10만원이든 뭐 11만원이든 13만원이든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든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여러분들도 이 추세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100% 맞진 않아요. 100%라는 건 없다, 주식시장에. 근데 10종목 중에 8종목은 맞더라. 그 8종목은 맞더라. 2종목은 좀 다르고. 그 8종목의 개념이 뭐냐, 일봉상이든 뭐 분봉상이든 봉이 3번 나오면 뭐가 나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이 3번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 얘는 조금 급하게 가긴 했지만 봉이 3번 나오면 조정이 나온다. 그죠? 또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뭐가 있지? 비트컴퓨터라는 종목도 있나? 비트컴퓨터는 조금 더 많이 나왔네. 얘는 한두 번 더 나왔네요. 뭐 이거는 뭐 여기 기존 거니까 제껴 놓는다고 치면 하나, 둘, 뭐 이렇게 3개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봉이 3번이 나오면 항상 조정이 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럼 아프리카 TV도 그런 봉이 3번 나왔으니까 일단 조정을 강하게 받고 이 밑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럼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잡고 다시 올려놔서 이 걸 수 있는 지지점이 여기, 그 다음이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지지했던 자리, 여기도 지지했던 자리, 지지했던 자리, 다시 지지했던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눌릴 때 어디? 여기를 또 지지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이 지점을 못 넘으면 작게 보면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차례 더 어디까지? 요 정도 지점까지는 한번 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눌러줄 수는 있어요.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로는 요럴 때 써먹는 게 뭐다? 밴드매매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조금 차이가 나나요?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려야 되나? (61,750원) 여기 맞네요. 그쵸? 여기가 정확하게 중간값이에요. 이렇게 그냥 위까지 다 잡는다면 정확히 중간값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값을 살포시 올라왔다가 지지를 못하니까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그림인 거죠. 그럼 거기에 또 중간값을 잡아보면 5만원 정도인 거고, 5만원에 또 중간값을 잡아보면 56,3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나? 좀 키워서 봅시다. 헷갈리니까. 요 정도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인 거죠. 지금 그림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한 자리인 거고, 깨져서 밀리더라도 종가상으로 달고 올라오든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도 올라오기만 하면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그냥 지금 자리로는 그냥 단기적인 삼각수렴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 뭔가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거래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노는데 거기에 중간값을 아이고 삼각수렴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캔들의 위치가 어디에요? 밑에 있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거의 닿았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와야 다시 한번 여기를 찍는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굳이 이게 끝날 때까지 그냥 옆으로 행보하면 위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번 올려다 놔서 이 안에서 지지를 해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그 다음 1차적으로 뭐 여기 확인할 거고, 뭐야 이거 1차적으로 66,500원 정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으로 69,500원 그리고 72,000원까지는 또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넘어서야 된다는 거. 대신 근데 지금의 흐름은 좋지는 않다. 왜? 항상 뭐 주식 지수 강의 할 때도 말씀드리죠. 주가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 걱정은 언제 해라? 주가가 올라왔을 때
기존의 고점을 못 올라서면 그때 걱정해라라 그러죠. 지금의 자리가 그런 모양이에요. 거래가 분명히 요기 때 최근 거래량보다 훨씬 더 터지긴 했는데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회복을 하는 자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날아가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자리도 지금 못 가고 밀렸단 말이에요. 몸통에서 그냥 밑에 있는 몸통에서. 그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도 그리고 나서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정도 확인을 하고 올라오든 아니면 다시 한 차례 밀리든 55,000원까지 한번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59,000원까지 갔다가 한 차례 밀렸다가 그 다음을 도약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로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올라타야 된다. 어디? 최소한 61,500원 위로 올라타야 되고 61,500원 올라타면 빠르게 63,000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66,000원 혹은 7만원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약간 애매한 자리다. 사기도 애매해, 팔기도 애매해. 그죠? 이제 이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자리예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굉장한 고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 때는 개미의 똥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요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레벨업 자리가 한 번은 깨졌다가 다시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개미털기 형식으로 겁을 한번 줬으면 이 겁 주고 나서 요렇게 그냥 날아가는 그림은 드물다. 드물다. 올라왔다가 고점하고 이 저점 대비 지금 50% 정도 50에서 60% 상승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다 나온 거고 50% 상승을 했으면 최소한 또 여기서 이 바닥 대비 30에서 50%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왜? 이런 종목들은 개관 아니면 외국인이 거래를 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다라는 건 아직 개관이 끌고 있잖아요. 개관이 끌기에는 이 단가랑 그리고 시총이 적지 않다. 적지 않다. 즉 요런 추세를 만드는 건 누구다?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제야? 19년. 이걸 왜 이랬죠? 그죠? 19년 1월부터 따지고 보면 외국인 물량이 많죠. 19년 5월까지 그냥 볼까요? 그죠?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 추세를 만든 게 누구? 외놈이다. 근데 지금 외놈 물량이 없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관이 받고 있어도. 개관이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관이. 아이고. 이거 다시 어떻게 돌리냐? 개관이 지금 이제서야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국일제지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국일제지도 이제 많이 빠져나갔네요. 이 새끼들 올려다 놓고 여기서 지금 팔고 있네. 여기 2019년 12월 12월에서 2020년 3월 개관 물량이 많죠. 이 차트는 저거거든요. 개인이 끌어올리고 그 물량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올려? 외국인이 여기서 모았어요. 외국인이 올리고 그리고 이게 빠질 때
이 외국인 물량을 누가 받아? 여기서 여기가 개관이 받았어요. 지들이 쳐 물린 거죠. 결론적인 거는 쳐 물려서 그때 어떤 분이신가 종목 상담이라고 말은 그렇고요. 종목 분석을 요청하셨을 때 못해도 한 번은 올라온다. 그때 팔아라. 왜? 개관이 다 쳐 물렸다. 그러면서 설명드렸던 차트가 LB 세미콘이었어요. LB 세미콘 어디 자리인가요? 요 자리. 뭐 악재 터진 것처럼 해갖고 연병질 해놓고 여기서 개관 새끼들이 쳐 받아가지고 찌라시 날려고 쳐 받아가지고 여기서 쳐 팔고 다 나간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부터 쳐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프리카 TV도 추세를 이렇게 만들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결론적인 건 이제는 얘가 많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 기준은 그래요.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지들 개관 물량들 어느 정도 팔고 외국인이 받아주고 개인이 뭐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자리를 좀 거치고 나면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마지막 5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빨리 해야 되겠구나. 알서포트 설명이 길어지네요. 자,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 종목인데 추세를 좀 만들다가 최근 들어 이 개관하고 매놈 새끼들이 저기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몰빵을 좀 하면서 추세가 꺾였어요. 그죠? 꺾여서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여기 지지해 있던 자리. 그러면 이 자리가 깨졌으니까 얘는 5,700원. 지금 저점이 어디예요? 5,700원 정도까지는 5,700원에서 요 자리까지 5,350원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요 자리가 깨졌으니까 아니면 요 자리를 내일이나 모레 빠르게 회복하는 게 좋고 빠르게 회복을 해야 한 번 더 올라올 때 요 자리까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7,000원 정도 단기적인 거는 6,750원 정도인 거고, 요 자리를 넘어서면 7,0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확인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신 그러려면 내일 당장이라도 양봉을 하나 뽑아놔야 돼요. 요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요런 그림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 밀리면 결국에는 5,000원 미만까지 한번 확인할 확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5,000원 미만까지. 지금 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먹는 그림이네. 털어먹었네요. 그러네요. 털어먹었네요.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은 추세를 좀 꺾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하방이에요. 이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로 인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죽지는 않을 거고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수 있는 거고, 웬만하면 내일 양봉으로 올려다 놓고 이 구름대 상단으로 모양을 달고 가는 그림이 좋아요. 그래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안에 갇히거나 하면 내려앉는다라는 거. 5,000원 분구까지 그럴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아요. 바닥 대비 꽤 많이 올랐네요. 주봉 월봉 그죠? 최소한 5,700원까지는 5,500원까지는 한번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얘는 밑꼬리를 여기서 되게 강하게 달아서 지지할 만한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4,300원인 거고, 여기는 좀 무리수고 요 정도까지 보는 자리인데, 아니면 기존에 여기 고점 자리를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은 좀 시간은 걸릴지언정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하는 자리예요. 모양새가. 하락하는 자리예요. 하락하고 어디? 이 윗부분 하락하고 나서 이 윗부분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 안에서 요렇게 자리 잡고 횡보할 확률이 높고, 거기서 뭔가 이슈가 나타나지 않으면 횡보하다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잡을 건데, 이 횡보가 길어지면 밑으로 주저앉는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는데 요런 그림으로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아는 차트가 많지 않아서. 눌렀다가 한 차례 상승시키고 내려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해주는 척 하다가 횡보를 해주는 척 하다가 결국 내려앉거든요. 그런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코미팜?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의 그림이 요런 그림인 거고, 뭔가 이슈가 없으면 내려와서 결국에는 요런 자리까지 여기서 횡보하는 척 하다가 슈팅에 한번 나왔을 때 지켜주지 못하는, 말 그대로 거래량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 다시 한 차례. 그죠? 요런 것처럼 알서포트도 올려다 놓고 위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거든. 신규 매수자들이 지금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들고 있던 사람도 조금만 흔들어주면 밀리는 거예요. 그냥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 씨발 손절하자. 에이 수익 여기까지만 먹고 말자 라는 개념으로 지금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최근 터졌던 거래량이 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5,700원 부근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반등이 6,100원에서 6,300원 정도까지만 나오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밀릴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내려앉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양봉어를 하나 뽑아서 이 6,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내일,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초반까지 내일 한번 올리면서 뭐 윗꼬리 달면서 요런 조정이 하나 나오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되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올려도 뭐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분봉으로 봐도 좀 뻥 떠 있는 자리라 최근 고점 부근이긴 한데, 여기서 이게 바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개념. 여기서 못 올리면 내려앉는다. 한 5,500원에서 5,500원, 5,700원에서 5,500원 사이, 요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앉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얘는 확실히 조정의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평을 위에다 깔고 지수만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던 단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고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뭐가 돼? 역배열이 된다. 그럼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그림이에요. 내려앉는 그림이에요. 얘는. 이해되시죠? 신규 투자를 할 입장은 안 되고, 만약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라면 저는 5,500원 정도 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렇게 그림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5,500원 밑에서 한 5,400원대 그 정도에서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어찌됐든 크게 올라가던 추세가 뭐했다? 죽었다. 그죠? 여기까진 살아 있었잖아요. 최대한 버텨주려고 했는데 위에서 어찌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요 삼각 추세를 못 뚫은 거죠. 그냥 뭐 쉽게 보면 못 뚫고 추세 밑으로 빠지니까 흘러내린다라는 개념인 거고. 내 거래량 없이 흘러내린다. 매수세가 없다. 당장은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가 좀 움직여야 얘도 그래 한 차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내려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주죠? 한국콜마가. 중국 소비주고. 시진핑 방안이 올해 될 거다. 그때부터 한알령이 해제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게 언제쯤이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대신 올해는 안 넘길 것이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죠. 오고 가고 했는데 저기 럼프가 중국 잡으려고 G7에서 G11 뭐 그런 식까지 늘릴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러시아랑 한국 뭐 중국 꼬리 자르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랑 한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니네한테 맨 처음 내가 전화를 했다. 어떡할래? 문정부에서 당연히 가야지. 거기에 중국은 삐졌고, 그죠? 근데 뭐 우리 한국은 미비해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또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간에 껴서 새우등이 터질지 아니면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자 어찌 됐든 이 한국콜마가 기존의 이 큰 이 예전 이 K 열풍이 불었을 때 엄청난 상승을 바닥 대비해서 해주고 주가가 내려앉았죠. 그죠? 결국은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다라는 개념이에요. 처음에 하락하고 처음 상승했던 자리대가 지지를 받은 그림이니까요. 그쵸? 지금 그 모양은 그리고 그 다음 지지한 자리가 요 자리고 그 자리를 넘어섰어요. 그죠? 넘어서고 나서 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 그리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 요렇게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크게 내려가는 추세는 뭐 요런 식으로 추세가 내려갔던 부분인 거고 요 추세가 한번 꺾여서 가던 길을 빠져나가면 뭐로 간다? 고속도로로 간다 그랬죠. 근데 고속도로를 빠져갔다가 다시 그냥 국도로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려가는 추세선을 맞으면 반등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추세선을 아예 벗어나는 그림이 나오면 그 반등이 조금 더 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추세선을 내려앉아서 올라오니까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추세선을 밟았으니까 그냥 1차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도 뺐다가 왔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요런 식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자 일봉상에 그냥 보면 최근 들어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지만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혹은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요 자리 정도 되는 거고 위에 올라오면서 고점이 되는 부분이 요 정도 자리 그리고 뭐 요 정도 자리 있고 위에 자리 있고 여기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평선도 아직은 역별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락은 했지만 이 하락한 만큼에 대한 횡보가 아직은 좀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신 주가를 내려앉히면서 요 정도 거리에 요 정도 주가를 내려앉히면서 요 정도에 대한 횡보를 조금 더 마무리하는 그림으로 나온 거고, 사실상 이게 이 이평선들이 내려앉은 다음에 정배열이 되었을 때쯤 되면 요 자리는 그냥 주워먹는 자리예요. 왜? 강하게 빠졌으니까. 스무스하게도 아니고 강하게 쭉쭉쭉쭉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한 7만 8만원에서 4만원까지 그냥 100% 50%죠. 올라가는 건 100%지만 50%가 그냥 순식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빠졌지만 올라오면서 뭘 받아?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 그죠? 얘는 지금 이 이평선이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좀 보세요. 여기서 빠질 때는 노란색 선이 뭐가 돼요? 저항이 됐죠. 그러다가 이 저항을 넘어서니까 그 다음 2평 내려오는 2평까지 한번 해먹고 다시 눌렀다가 여기가 저항이 됐다가 다시 뚫고 올라와서 여기를 해먹었어요. 여기까지 해먹고 나서 2평이 내려앉으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해먹고 밑꼬리를 단 거예요. 일단 한 번, 두 번 확인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의 자리로는 이제 손절 라인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절 라인 44,000원 종가상, 그리고 지금의 자리 46,300원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중간값 45,300원 부근에서만 횡보해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어디? 이 위를 한 번 더 확인한다. 확인할 때 요 2평 거래가 적게 들어오면 2평을 한번 쳐맞고 밀리고 나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 거래가 좀 더 올라오면 뭐 한다? 뚫고 올라간다. 어디? 5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뚫고 올라온다 라는 개념인 거고, 맞고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도 거래가 줄으면서 그냥 횡보한다 그러면 주저앉는다. 어디까지? 한 4만 3천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리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자리예요. 손절은 44,000원 종가상.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48,500원, 그 다음이 49,500원에서 5만원. 여기서 오바가 되면 53,000원대까지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53,000원대 오바 슈팅 나오면 55,000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2평이 주저앉으면서 될 때까지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직은 얘는 그러면서 이 위로 올라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지금은 위에서 쏟아내는 이 2평이 밑으로 내려 꽂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여기가 한계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한계가 되고 내려앉으면서 버티면 다음 달에 이 위로 봉이 올라서니까 그때 양봉을 하나 더 뽑아낼 수 있는 55,000원 부분까지 그런 그림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번 달은 49,000원대가 저항이 될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가 또 이 양봉 나왔던 자리죠. 거진 양봉의 뭐 윗꼬리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그쵸? 49,500원. 그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뭐 비슷했던 그림이 최근에 우리가 중장기로 했던 카페24라는 종목. 비슷하죠? 횡보하다가 내려앉는데 얘는 이게 좀 짧았을 뿐이고,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요런 자리였죠? 요런 자리에서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한 차례 올라오고, 근데 얘는 이제 강하게 올라왔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슈가 생기면서 강하게 올라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이 위로 올려 세우는 자리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전고점 위로 올려 세우는 자리고, 여기서 횡보만 하면 다시 한번 요 자리 75,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지금의 고점은 여기 기존에 있던 박스라고도 볼 수 있는, 기존에 하락하고 횡보했던 요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요 자리. 그죠?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 요 정도 자리까지 73,000원, 4,000원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대신 지금의 55,000원을 또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그런 것처럼. 근데 얘는 그래도 얘보다는 뭐 매물이 좀 적다라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주가를 형성했던 자리는 요 자리라는 거. 그러면 이 자리 위로는 올라서기 힘들다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도 저점이 하나 있네요. 그럼 요 자리죠. 뭐 이게 많이 가야 55,000원대예요. 당장으로는 뭔가 정말 크나큰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한령이 풀리고 뭐 진핑이가 왔다 가고 뭐 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좋아지더라도 많이 가야 9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뭐 옛날 이런 명성은 못 찾을 거예요. 똑같은 이슈라면 첫 번째만 강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힘이 약해져요. 자, 마지막 할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할인 닭고기 관련주를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또 저기 초복, 중복, 말복이 나오니까 뭐 그때 살짝 움직일 수는 있는데 뭐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그죠? 얘는 아직도 그냥 하락 추세예요. 크게 봤을 때 요런 하락 추세, 큰 추세, 또 그냥 요렇게 하나 잡고 중간으로 요 정도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런 추세예요. 그냥 추세 자체가 하락이에요. 하락 추세. 그러면 이 하락 추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다? 이 중간값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죠? 이 중간값을 올라서면 고점까지, 중간값 밑으로 내려앉으면 바닥, 다시 중간값 위로 올라서서 지지가 되면 고점인데 못 지지하면 다시 내려앉는다. 내려앉는데 바닥까지 안 내려가고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내려앉고 밑에까지 안 갔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중간을 쳐맞고 밀리니까 바닥, 다시 올라올 때 중간을 못 지키니까 내려앉는데 이 바닥까지 안 내려오니까 한 번 더 슈팅, 그러다가 못 지키니까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다시 중간값으로 확인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라타야 다시 한 차례 4,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또 여기서 중간에 중간값을 또 그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그었다. 중간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설 거냐 못 넘어설 거냐. 그쵸? 여기도 매한가지로 요렇게 그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내려앉으면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앉을 수 있는데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거냐 다시 내려앉을 거냐에 큰 추세로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 일봉으로 보면 일단은 기존에 이 지지했던 자리, 요 자리란 말이에요. 2,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셔도 되는 자리고요. 최근에 거래가 그래도 한번 들어왔고 기존에도 거래가 한번 들어왔어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 제껴놓고 요 자리 하나, 그리고 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 자리가 4,500원대, 아까 말했던 추세가 내려오던 상단 박스, 여기 상단 부분이 얼마? 아까 4,500원대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얘가 여기서 거래를 터뜨리고 그대로 죽었거든요.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올려다 놓으면서 기존에 이 횡보했던 바닥 자리 하나 놓고 이 위에 고점 자리를 하나 잡아보면 요 자리가 나와요. 2,950원 정도.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2,900원을 이탈하면 당분간은 뭐 오래 걸리거나 나가리가 되는 거고, 지금의 그림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 그리고 바닥이 요 자리예요. 2,900원. 근데 실제적으로 요 날까지 보면 요 자리까진 가능해요. 장기적으로는 2,6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900원. 난 초단기다. 그러면 2,950원을 손절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얘는. 초단기다. 그죠? 일단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추세가 꺾인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깨졌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 자리가 깨졌잖아요. 그죠? 여기 깨졌죠. 그럼 이게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보면 여기에 요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가 하나의 봉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점을 잡아야 될 자리가 어디?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2,650원. 그죠?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고, 1단계 요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야. 왜? 헷갈리라고. 그래야 니들이 털고 나갈 거니까. 라는 개념인 거고, 그런 자리를 아직 버티니까 한 차례 더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뒤로 거래량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디? 고점 부근에서 뭐한다?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죠? 쳐맞고 밀리니까, 쳐맞고 밀릴 때는 내려앉으면서 박스를 쳤던 구간이 어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적인 단점으로는 종가상 2,950원 위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은 이 박스의 중간값이 2,900원대예요. 2,900원, 2,890원.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종가상 깨지면 그냥 손절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은 2,650원이지만, 그러니까 한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단 여기 요 자리에 대한 거래량,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졌던 거래량이 여기에요. 이 다음 거래량 중에 이것보다 크게 터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확인했어요.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적은 거래량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뚫려면 여기보다만 좀 더 나오면 돼요. 여기가 보다는 좀 더 나오면 되는 거고, 이 2,950원을 지켜주는 종가상으로 흐름, 혹은 좀 길게 보면 2,900원 말씀드렸죠. 2,9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면 눌렸다가 다시 올 거예요.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뚫는 거래량이 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2,800원에서 2,600원대까지 한 번 더 내려와요. 대신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그래도 주가를 조금씩 상승시키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나씩 치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물량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그 다음 다시 또 여기. 그죠? 그러면서 이 봉 자체가 지금은 위로 올려다 놓으면서 요 자리 개념으로 보면요. 보세요. 요 자리 개념. 여기가 저항이에요. 사실. 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이 자리를 밑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몸통으로 뚫고 올라서야 되는데, 이 자리를 못 올라서고 맞고 떨어지니까 그냥 위에서 갭 띄워버렸죠.
위에서 갭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차례 단기 지지가 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 다음 거래량도 이겨먹지 못하는 거래가 터지니까 맞고 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렸다가 2,950원이나 2,900원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웬만하면 2,95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한번 눌러야 돼요. 여기를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요 자리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돼요. 올려다 놔야 다시 한 차례 날아가는 그림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횡보가 길어진다 혹은 내려앉는다 3,600원까지, 그러면 올라올 때 요 자리 많이 가야 요 자리까지 밖에는 못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의 요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움츠렸다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움츠리면 움츠릴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날아가요. 그게 아니면 짧으면 짧을수록 날아가야 될 확률이 더 높다. 왜? 아직은 매수세가 살아있고 아직은 시장에 그나마 관심을 받을 때니까. 떨어지면 시장에 관심이 빠지면 나 혼자 올리고 나 혼자 놀려고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사는 거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왔다 하락을 계속 뭐 길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슈를 만나면서 빵 하고 올라오잖아요. 모나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쌍방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쵸? 그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서 3,500원대 또 확인하려고 모양을 잡을 거고, 뭐 바로 4,500원까지 가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당연히 이슈가 있어야 되고, 이슈가 없다면 하나하나가 뭐다? 다 저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흐름을 보시면 돼요. 많이 가면 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가능할 수 있겠네요. 많이 가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은 언제든지 밑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방송이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방송 시간은 저녁 9시 반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고생들 하셨고 내일 또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